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이따 9시에 MF 케어 수업이 있는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동영상 앞에 앉아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독서 나눔을 할 책은 신경기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이따 나눔을 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PCM 수업이 있었는데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어제 독서 나눔을 하고 원래는 동영상을 올리고 제가 잠을 자는데 어제는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오늘 지금 미리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와 그리고 오늘 제가 하루 또 있었던 느낀 것과 이 신경끄기의 기술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오버랩이 됐어요. 그게 제가 이 PCM 이런 MF 케어를 시작한 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는 매주 2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에게 100권도 넘게 지금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수업을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어젠 제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리고 책을 안 읽은 적이 없어서 정말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제가 어제도 느낀 거는 제가 이제는 이 수업을 너무너무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지금은 책이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정말 쉽게 넘어간다는 거에 어제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 해서 오런 버핏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책을 읽고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인 거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에 책을 최소 5시간 이상씩을 읽고 적게는 500페이지에서 700페이지 정도를 읽는데요. 그러면 500페이지에서 700페이지라는 거는 지금 이게 신경끄기의 기술이 235쪽까지예요. 그러면 하루에 이거를 2-3권을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깨닫기 전에 그 내용을 읽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었을 건데 그게 지금 저한테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이 정도 한 권의 책은 하루에 몇 시간 만에 바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운 책이라 그래도 다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실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빨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년 동안에 100권을 넘게 지금은 하루에 거의 한 권 정도씩 읽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부동산에 관한 책도 지금 읽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제가 2025년의 목표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책을 읽기였는데 처음에는 2시간도 책을 읽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서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진도가 예전에는 2시간도 힘들었던 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앞에 장을 읽고 나면 뒷장을 읽으면 앞에 장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들었던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늘 이래서 약간 저 자신이 나는 바보인가 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받아들인 거, 이 PCM 수업이나 MF 케어 수업, 아이스강 대표님과의 이런 코칭 수업들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모든 것들이 이러면서 너무나 그 내용들이 와닿는 내용들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와, 대단하다 이랬던 것들이 그래 맞아, 정말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수업 끝나고 동영상을 안 찍는 거는 어제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몸이 열이 많이 나고 이래서 그대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지면서도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러면 이런 수업들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이런 거에 재미를 붙였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병원에 갔다가, 전 병원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어제 저녁에 약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이게 오늘 수업도 들어야 되고 또 제가 읽던 책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읽고 가자 이랬던 게 몇 시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가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 약속이 있어서 이 사무실에 갔다가 끝내고 이제 병원에 들렸다가 왔는데, 이런 가정들을 제가 지금 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것도 복리 효과구나. 늘 반복된,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책 안에는 왜 워런 버핏이고 찰리 먼고고 이런 유명한 사람 김승호 회장님이고 모든 사람들이 책을 놓지 않는 이유가 책 한 권이 금방 읽히니까. 근데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각자의 경험,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 살아온 인생, 모든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끝점에 말하는 것들은 지켜야 될 것들도 똑같은 거고, 내가 가져가야 될 것도 똑같은 거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건 다 모든 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미 부자가 되고 그 길로 들어든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책 안에 또 읽고 또 읽고도 또 거기에서 길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다 보니까 책을 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로드맵들이 쭉 이렇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오더라고요. 어떤 성공한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왜 성공을 했지? 이런 면에서는 그때 성공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실패한 책을 또 읽으면 그래, 내가 이래서 그때 실패를 했었구나. 그런데 그게 지금은 나한테 큰 자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고, 또 같은 책이라도 내가 실패했을 때 읽을 때와 성공했을 때 읽을 때, 그리고 내가 자산이 1억 있을 때와 10억 있을 때와 100억 있을 때, 이런 느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 책들이 받아들이는 그때의 내용이 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복리로, 그러니까 투자도 인생도 복리라는 게, 그래서 투자도 계속 해보다 보면은 이 한 번 투자가 계속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번에 성공이든 실패든 끝나면 그걸로 끝나지만, 거기에서 계속 추적해서 가다 보면은 그 복리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큰 부자의 대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길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복리를 빨리 깨닫는 것 중에 하나도, 제가 과거에 편안한 삶만 살아왔다면 아마 이걸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남들보다는 좀 더, 물론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제가 나처럼 살아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신경끄기 기술에서도 그 말이 똑같이 나와요.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 책도 여기에서 다 똑같이 말하는 거는 결론은 나한테 투자하는 거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나를 먼저 보기 시작하면서 내 안의 거를 꺼내고 보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론은 나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큰 자산이고, 그리고 내가 원칙을 세우고 가다 보면은 다 다르지만은 성공도 실패도 다 내 책임이라는 거.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만 우리는 내가 책임을 지려고 잘 안 하잖아요. 저 또한 결혼했을 때 아이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만약에 아이들 아빠랑 다시 한다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입장 차이라는 것도 있는데, 입장 차이라는 거를 알지도 못했지만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성향 자체도 달랐고, 또 하나는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이 폭력성이 있었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삶에서 있었을 것인데 그것까지 제가 알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안에 갇혀져서,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가 내가 매맞고 사는 여자라고 누군가가 수군거릴까봐 타인의 눈초리가 또 무서웠던 거고, 그리고 또 아이가 많이 아프고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거를 나중에 받아들이기까지도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제가 또 2008년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진 전 재산을 다 잃고 지하 세계도 가보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을, 이런 책들을 그때 제가 깨달았다면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했을 텐데, 그때는 이런 책들조차도 제가 볼 엄두도 못 냈고 제 주변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었고, 오로지 제가 처음 다친 일에 감당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뭔가 내 탓보다는 네 잘못이야,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우리 아들도 어떻게 보면은 남편 탓을 좀 했던 거는 네가 임신했을 때 나 배를 찼고, 이 모든 것들을 핑계를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나마 깨달았던 거는 어차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다른 내용들은 없어요. 생존해야 됐고, 오로지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이런 생각. 아이들은 제가 없는데 저 같은 엄마 아빠를 만나서 불행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는데, 그나마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그거였더라고요. 남의 탓을 나중엔 하지 않았다는 거. 모두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신경 끄기의 기술도 내가 원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지만은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지기 시작하면 풀리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네 탓이야,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네가 그랬기 때문에 네 아들이 이래, 네가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엄마가 이래, 뭐든지 네 탓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풀릴 숙제가 없다는 거죠. 입장 차이도 알지 못하고, 저 또한 내가 책임지기로 어떻게 보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서 관계가 불편했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지 못했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입장을
생각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힘드니까 아예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제가 느끼는 것들은 다 입장 차이라는 거, 모든 게 내 기준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참 이상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정말 투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다 보니까는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가식일 거라고도 보였을 게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내 입장이 돼보지 않으니까 늘 내 입장으로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그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고, 저 또한 입장 차이를 안다고 말을 했지만 실은 그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내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너그러운 척 했었고 착한 척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 또한 그때 책도 읽고 뭔가는 했겠지만은 그거를 생존하기 했지 지금처럼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투자를 해보고 살아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 해서처럼 나에게 투자가 가장 큰 거라는 게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1년 동안에 제가 오로지 이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요즘에는 3번 오로지 이 책 읽고 나누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해석하고 그리고 실행하라니까 실행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복리로 지금 돌아와서 제가 이 세상의 이치를 이제 좀 안다고나 할까요? 그게 또 제가 이번에 분양권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도 더 늦춰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 분양권 실패를 하면서 이것도 또 굉장히 큰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 해결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들을 또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이 PCM, MF 케어 이런 데서 수업을 또 한번 들으면서 제가 어디서 잘못된지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오로지 이게 처음부터 내 탓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뭔가 했다 그러면은 말을 해준 것도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그 사람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 나한테 온 문제는 내 책임인데, 항상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이래서, 솔직히 이번에 정책이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실패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책 또한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를 까지 예측을 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런 버핏이고 찰리 몽고고 이런 가치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게, 그거를 짚고 또 짚어도 그 안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있고 덜 걸리는 게 있는 건데, 믿고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건데, 이 흔들림 속에서 내가 믿고 있다가도 나 자신을 또 못 믿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계속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뭐 자신 있다기보다는 늘 흔들리겠지만은 이 책이 있고 저에게는 또 멘토님들이 계시고 이러니까 쉽게 흔들려도 제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죠. 아이슬란 대표님께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저도 이제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거예요. 아이슬란 대표님에게 제가 그 부분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한번 물어보려고는 해요. 저는 제가 이 멘토가 생겼고, 아이슬란 대표님은 멘토가 그랜드 카논, 클리턴,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애플, 애플 대표자 이런 분들을 멘토로 삼아서 오다가 요즘에는 또 오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지금 정말 깊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제가 만났다는 게 제 인생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운을 통해서 정말 저에게 이런 운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지금의 저의 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책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독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 이 책의 해독이 되니까 책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거기에서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를 금방금방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가들이 하루에 책 한두 권씩을 읽는다는 그 말들이 정독을 해서 읽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내용들을 그 저자가 하는 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고, 그 저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 와야지. 내 거로 만들어 온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도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틀린 길을 가더라도 먼저 나보다 앞서 간 사람들의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모르면 책을 봐라, 책에 길이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MF 케어를 들어가기 전에 이 책들을 읽고 이거를 남기려면서, 이게 예전에는 PCN 수업 따로 내요. 이런 MF 케어 이게 접목된다고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하지만은 책 내용은 다 달라요.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과 신경끄기의 기술은 저자도 다르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달라요.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거는 모든 책임은 나라는 거, 그리고 모든 투자는 나한테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거든지 투자도 인생도 사랑 관계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복리가 된다는 거. 선행도 마찬가지고 악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3대가 벌을 받고, 선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3대가 복을 받는다는 말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복을 많이 이렇게 복리를 해 놓으면 내 자녀들이 보고 자랄 수 있는 게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아이슬란 대표님께서 우리가 끝점은 가장 남겨야 될 거는 유전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라는 게 그 내용도 그때는 알아들은 것 같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야 제가 이렇게 한 내용들을 제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리고 저 또한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같이 있는 저희 시장님한테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늘 그것을 받고, 물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직 제 말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저걸 그냥 교육 들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아이도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그 말이 흘러보낼 수는 있지만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게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왜 책의 속도가 요즘에 너무 정말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책 읽는 거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책 한 페이지 읽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쉬운 책만 읽었는데, 그런데 제가 저희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 내가 책이 이렇게 재밌고 독서하는 시간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를 이제야 알겠다 그랬더니,
원래 책을 좋아하지 않았냐고 이제 그러는데, 과거로 제가 거슬러 올라니까 과거가 다 소환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같이 있다가 4학년, 3학년 정도에 포목점을 처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오면은 엄마하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시간이 좋았는데, 엄마가 일을 하러 가시니까 집에 일찍 들어오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죠. 도서관에 6시가 그때 끝나는 시간이었거든요. 6시간이 앉아서 그냥 아무 책이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책들을 정말 다 섭렵을 했었고, 그리고 집에 저희 큰오빠가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큰오빠는 전집으로, 큰오빠가 굉장히 좀 앞서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빠 책을 모르게 갖다 보는 재미로 그 내용이 정확히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 데미안이라든지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TV를 봐도 명화극장을 좋아하면서 뭔가가 그 책 속에서 좀 심취해서 약간의 철학적인 관점으로,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제가 갔는데, 고등학교를 갔을 때 장학생으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첫 학기 때 제가 장학생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학비를 냈거든요, 수업료를. 근데 2학기 때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8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서 그때 전집을 샀어요. 생각이 이제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돈으로 전집을 샀다고 하면서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럼 다시 장학금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 지금에 이렇게 소환을 해보니까 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여기 책에서 그러거든요. 우리는 뒤로 잊고 앞으로 이렇게 잊고 나서 뒤로 잊어버려도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축적된 게 나온다고. 그리고 저희가 이 결혼 생활에 했을 때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러면서 또 심리학책을 많이 보기 시작했고, 아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 책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실패를 하고 나서 부동산에 관한 책을 많이 보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책들을 참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 그대로만 하고 이렇게 지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독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고, 이 다른 관점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도 얼마나 여기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여기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거는 그냥 저는 이 신경을 끌려면은 내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나를 알아야지 나를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끄고 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신경을 끈다 그래도 타인이 하는 말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책들을 수없이 읽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게 복리처럼 쌓여서 어느 순간에 어디서든지 그게 꺼낼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너무 몸이 아파서 열이 정말 거의 한 40도까지는 된 것 같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너무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 시간들이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 책도 못 읽으면 어떡하지? 이런 동영상에 찍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어제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동영상 올려야 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수업은 내가 정신 단단히 차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갔다 와서 지금 약은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수업 시간에 약 먹고 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1년 전에 제가 이 시간들은 너무 재밌었던 거는 내가 이 나에게 한 번도 투자해 보지 않았는데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나도 있고 들으면서 거기 공감되는 부분과 저분들은 이렇게 이걸 생각하는구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다른 사람 것들을 들으면서도 또 저도 제 거를 나눔도 하지만 다른 사람 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제가 커진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내 나이가 정말 60이 됐잖아요. 그런데 60부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60 전에 제가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우울증 약을 먹고 이랬을 때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었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뭐를 해야 행복한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심리 상담 선생님이 뭔가 해보라 그래서 연극도 제가 좀 배워봤고, 이 실버 모델도 좀 해보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아나운서의 발음도 제가 좀 고쳐보겠다고 발음 교정도 좀 해보고, 그런데 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한두 달에 다 끝나고 그림만 제가 2년 동안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아로마 오일을 만나면서 제 건강을 책임지면서 지금도 정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는 정말 아로마 오일이거든요. 어제도 약을 먹고도 그 아로마로 제가 또 전신 제 스스로가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건강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한 감사를 또 드렸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게 이 아로마 공부를 하면서부터였거든요. 아로마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로마가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오일이 하나하나의 그 오일 하나에 여러 가지 성능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추출물로 어떤 거는 10년이 돼야지 나오는 거고, 어떤 거는 1년만 돼도 나오는 거고, 뭐 오렌지라든지 레몬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한 곳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잘 자라는 거, 호주에서 잘 자라는 거, 그 효능이 있는 또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연정미 선생님을 찾았고, 연정미 선생님을 찾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또 여기를 추천해줘서 찾았는데, 아이스간 대표님 PCM을 듣다 보니까 아이스간 대표님이라면 나를 좀 끄집어내 줄 것 같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1대1 코칭 수업을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MF 케어는 뭔지 모르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냥 연정미 선생님이 여기도 괜찮으니까 해봐 그래서 했는데, 이런 독서 나눔으로 이거를 읽고 같이 나누고 발표하고 다른 사람 거를 듣고 각자 거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는 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1년 동안에 제가 책을 접한 게 100권이 넘는다는 거. 저도 굉장히 이 100권을 넘게 읽었다는 거에 실감을 못했던 거죠. 매주 정말 요즘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바쁘게 사는 게, 예전에 저의 스케줄을 이렇게 말하면 아마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럴 수도 있어요. 어제도 이 배하고 통화를 하는데 스케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언니 그러다 쓰러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신경끄기 기술도 그 말이 나와요. 마라톤을 하는데 42.9km를 네가 저기까지 뛰지 않으면 너의 가족이 몰살당해. 그렇게 뛰는 것과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이런 내가 선택을 해서 이 뛰는 것과 그러면 42.9km를 뛰고서 다 그 뛰는 동안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고통은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뛰는 내내 무섭고 두렵고 내가 이거 끝까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60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생존이었던 거죠. 내가 이걸 해내지 않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내가 죽는다면 이 회피하는 거, 이 더 고통스러운 거를 남겨두고 나만 그 힘듦을 짊어지지 않게 해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살아남은 거고, 살아남아서 이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영혼을 불태워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똑같이 잠 못 자고 어떻게 되면은 24시간이 요즘 모자라거든요. 저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밖에를 나가지 않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일요일도 하루 종일 나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오고 이러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하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꽉 찬 스케줄에 책을 하루에 그래도 못 읽어도 서너 시간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제가 변화가 있다면 예전에는 TV를 보지는 않지만은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를 하면 내용에 집중해서라기보다는 머리가 아프니까 힐링하기 위해서 봤기 때문에 그림만 봤어요. 큰 배경만. 그런데 요즘에는 토요일 날은 아이와 함께 꼭 영화를 보거든요. 어떤 거라도 요즘에 새로 나온 영화를 보든지 그리고 예전에 지나간 영화를 보든지 그리고 봤던 영화도 또 보면서 그거는 저희 아이하고 지금 뭐 계속 지켜오는 루틴이기 때문에 이 금토는 아이하고 같이 이제 웬만하면 보내거든요.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 영화가 집중해서 봤다기보다는 그냥 스크린에 큰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좋고 배경이 좋으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내용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배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사를 엿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감동되는 영화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고전 영화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대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 전 아이가 되면 저런 대사가 나올 수가 있구나. 정말 현명한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어제 PCM에서 이 조하영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명해지다 보면은 통찰력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만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책 속의 내용들을 알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정말 힘들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 독서를 꾸준히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과거에 이런 멘토 선생님들의 책들을 다 모두 섭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이제는 감히 이 아이스강 대표님을 제가 예전에는 건방지게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음, 약간의 그래 1년의 시간이 끝나면 나는 저분 거를 다 가져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또다시 이 또 단계가 올라가서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밑바닥에서 그분의 밑바닥 거를 지금 그분이 또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건방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인제 쬐끔 알아놓고서는 안다고 또 표현한다는 거,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이제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조금 알고서 제가 나는 이제 정말 많이 깨달았어 이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발자취를 제가 조금씩은 따라가 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고, 저에게 이제 좀 거대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아무리 제가 그분을 거대하게 생각하려 그래도 제가 좁은 생각이 있었고 보는 눈이 없었고 깨달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나이만 생각을 했던 거죠. 나이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좀 앞서간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이 굉장히 이 먼 발자취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대상이면은 정말 깍듯하게 존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에 더 많이 느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스강 대표님을 만난 게,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2의 인생에 가는 길에 가장 큰 운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한동안 제가 그분을 이거에 빠져 있느라고 잊고 있었어요. 저는 성당을 다니고 하느님이 다 주셨다는 것도 다 믿어요. 하지만은 제가 딱 또 한 분 신뢰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을 한동안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잊고 있었던 게, 제가 가장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을 때, 2008년도에 제 인생이 완전히 정말 누구의 노예라도 되고 싶고 죽음으로 이렇게 죽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을 때였는데, 우연치 않게 이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손님의 소개로.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그때 그랬거든요. 제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친구는 굉장히 부유한 친구인 거고, 저는 뭐 단돈 10,000원이 하루하루가 아쉬운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빌딩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 최고의 부자가 돼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장애 등급을 좀 받았거든요. 2010년도에 이분이 좀 그 정도에 알았나? 그랬는데 아이 거를 또 했더니, 우리 아이는 공무원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 상태를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웃음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제 딸이 아니래요. 이 나라의 딸이니까 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아들도 걱정하지 말고, 돈도 이 중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때 그 말이 하나도 곧이곧대로 들리겠어요. 저희 아이는 장애고, 저희 딸은 내가 지금 가장 보살펴야 될 어린애고, 저는 빚더미에 앉아서 죽을 빌딩을커녕 1,000,000원 보증금이 없어서 아무 집도 못 들어가는데 빌딩이 있다는 게 말이나 가당키나 한 소리였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분의 말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너는 안 될 여자야, 그게 아니고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게, 그래서 그 희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좌절할 때마다 확인하러 갔던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그러면 늘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분에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항상 제가 성당을 다니고 뭐 이러지만은 그분의 어떤 다른 걸로 감사한 것보다는 늘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저를 믿어줬다는 거. 그리고 물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뭐 근데 그 분이 용하기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아들은 정말 공무원이나 똑같거든요. 농협부통에 다니는 거고 평생 직장인 거예요. 62살에 애는 정년 보장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농협이라는 데는 일반 대기업하고 또 달라서 거의 공기업이나 같은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기적처럼 또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은 대학교부터 미국으로 간 거예요. 제가 대학을 보내준 게 아니라 장학금, 이 나라의 장학금을 받고 지금도 미국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한국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빌딩까지는 아니어도 정리하면 빌딩을 가질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이러다 보니까는 엊그저께도 제가 또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이런 또 분양권에 실패도 돼 있고, 제가 그리고 아이스라인 대표님하고도 그때 할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다. 그런데 이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한 번도 교육도 받아보지도 않고 이것도 한꺼번에 일시불로 몇 천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몇백만 원도 그때 다른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나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때 하세요. 그걸 하고 나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잘못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했어도 그분을 또 설득해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하라고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번에도 제가 또 다녀왔는데 어쨌건 그분을 1년 동안 하면서 잊고 있었더라고요. 왜? 관심사가 오직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또 분양권 실패를 하면서 꼭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런 분들을 내가 다른 거에 팔려 있다고 잠깐 잊고 있었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녀왔는데 역시나 저에게 너무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눈빛이 달라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제2의 인생은 저에게 선생님이라 그러거든요. 선생님께서 지금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기인들이 늘 내 옆에서 있었구나. 내가 혼자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보이지 않게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앞에 달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손님 중에 한 분도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또 그 손님하고 계속 이제 또 통화를 예전에 했다가 이거 하면서 통화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또 그분도 생각이 나서 통화를 해서 그분 때문에 또 제가 또 돈 모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근데 그분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분이 말하는 용어들을 제가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미시경제를 보지 말고 거시경제를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이스원 대표님을 만나서 지금 거시경제를 제가 바라보고 어느 순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정말 할 말이 많아졌네요.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그동안에 조각조각 되어 있던 것들이, 그리고
이 조각조각이 어디에 있었던 것도 몰랐던 것들이 그게 이제 모아지면서 이 복리로 쌓여지면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서 제가 이 멘토가 이 사람인 멘토도 있고 이런 책의 멘토도 저에게 생김을 깨달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여나 뭐 어떤 분야에서나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책장을 넘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익히지 않더라도 그냥 넘겨보고 그냥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어느새 그게 나에게 독서의 습관이 되면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큰 걸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